네네네. 요, 선생님들이 보시거나 불편한 감정, 박수님도 말씀하신 그런 거에서, 자, 불편하는데 뭘 불편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선명하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물원의 탄생이라고 뭐 굳이 말하자면은 제가 참고한 거는 여기 그 동물원의 역사라고 그 구글에서 쳤어요. 그러면 이제 뭐 중요한 대표적인 이미지 몇 개가 나오고 제가 주로 참여한 책은 동물원의 탄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아주 좋네요. 여기 지금 절판된 책이기는 하는데요. 동물원의 탄생이고 기본적인 예나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제 생각과 인류학대의 그거를 덧붙여서 어디까지 책이고 요거는 좀 섞여 있긴 합니다. 근데 주로 참고한 것은 두 개입니다. 이게 동물을 어떤 그 동물을 그 의인화의 문제죠. 좀 전에 한 것처럼 어떤 관점으로 내가 세계를 이해하는가. 주로 아까 읽었던 것처럼 자연의 관점으로 세계를 이해했어요. 인류는. 그래서 이게 라스코 동굴 벽화인데 13,000년 전이라고 하는 후기 구석기 시대에 동굴에 들어가서 사람이 인간을 그린 게 아니고 이제 동물을 그리는 거죠. 이제 엄청난 힘과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서 동물을 그리는 식물이 주로 없어요. 동물. 그래서 동물과 식물의 차이, 이것도 어, 동물원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동물원과 수족관 요걸 포함하는 거고 식물원은 거기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어떤 생각도 할 수 있고 이런 자연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방구대는 준비했으니까 괜찮고요. 이게 우리가 그 울산에 가서 우리가 본 거죠. 직접 보진 못했지만 저 바위 벽에 사람을 그린 게 아니고 저게 그 고래 종류로 엄청나게 뭐 많은 고래 종류가 그려진 바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서 동물을 통해서 이제 자연을 이해하기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동물이 인간이 대상화시킨 대상이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어떤 조건, 저 고래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자연을 이해하는 것이 어떤 차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우리가 본 겁니다.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셨죠? 이 전시가 메소포타미아 특별전에 가면 마지막에 이 사자인데 도자기로 구운 사자가 있는데 선생님들 여기 선생님들은 다 보셨네요. 이 사이즈가 되게 작아요. 기억나시죠? 이게 뭐 크다면 크지만 그냥 요거보다 좀 그냥 요만한 애 지금 이 화면에 띈 것처럼 저게 그러니까 동물을 어떤 식으로 그려내느냐 이 타일을 제작한 사람이 저걸 뭐라고 생각하느냐를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자체가 이제 제국이고 국가니까 그런 거를 빨리 가야 되겠네요. 이게 요것도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동물을 이해하는데 인상적인 거는 여기서부터가 제가 사이트를 참고한 겁니다. 이게 이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고대의 제국에서 희한한 동물들을 왕이 보려고 이렇게 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는 되게 오래돼 가지고 메소포타미아부터라고 하니까 기원전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좀 특별한 동물을 힘센 군주가 좀 갖고 있고 이러는데 지금 동물이 뭐 애기 기린이다라고 할 수 없지만 기린 보신 적 있어요? 기린 있나요? 네. 어머나 기린이 있네요. 기린은 정말 큰 동물이죠. 지금 사람의 사이즈랄까? 요 관계를 보면 그 되게 그 지금 유약해 보이죠. 지금 옆에 인간에 비해서는 어떤 시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기 194 이게 이제 시인인데 신화 속 시인이 음악으로 야생동물을 길들입니다. 사이즈 음악. 그러니까 이제 길들이는 대상에 대한 어떤 그림이 서기 전, 뭐, 아니, 그러니까 서기네 후. 그러니까 전후에도 있다. 되게 오래됐다. 동물을 좀 다루는 대상으로 본 게. 그 다음에 개가 가축화된 게 만년 전이죠. 되게 빨리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동물을 조금 길들인다라고 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물이 동물원의 형태로 안정화된 거는 1643년, 1715년 이렇게 됐는데요. 보통 이제 엄청난 유럽의 군주, 물론 중국의 황제도 마찬가지인데 이 그 베르사유 왕실 동물원이지 않습니까? 왕이 혼자 보는 겁니다.
밖에는 못 보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블럭을 쳐가지고 그러니까 동물원을 갖는다는 거는 이게 엄청난 군주가 이렇게 야만, 변방 이런 거를 자기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 이게 그 동물원의 그 태생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공간을 구획을 저렇게 하는데 누구 보라고 하는 거냐 왕이 보라고 하는 거고 왕이 왜 봐야 되냐면 심심해서죠. 그냥 재미로 보는 거예요. 재미. 이국적인 거. 그런데,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에 왕들끼리 또 희한한 걸 주고받아요. 그래서 뭐 말라카, 포르투갈, 뭐, 이런 이제 주고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19세기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제국주의가 뭐 아프리카 뭐 오지를 가가지고 활약을 하고 있는 게 되면 거기서 요게 있던데요. 동물원은 주입니다, 주. 근데 주 말고 메나주리, 매니저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사이즈가 작은 다양한 동물들인데 거기 이제 이렇게 불러 모아서 조금 관리도 하고 전시, 쇼 이런 개념이 이제 조금 들어갑니다. 일단은 이렇게 보여주기 식인데요. 쇼에서 1884년에 이제 서커스도 나오고 동물을 이렇게 재단 위에 얹어놓고 좀 보게끔 하고 뭐 약간 흉내도 내보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둘러싸서 보고 이제 어쩌나 보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1910년 뭐 그다음에 1898년 이래서 이때로 동물원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동물원이 나와요. 1890 이렇게 그 옛날에 그 90년 100년 전에 그런데 이 코끼리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동물원에 가서 뭐를 우리가 해야 되냐면은 공간에 그러니까 갇혀 있다 보다 어떤 방식으로 가다 놓냐 그 다음에 저 동물원과 사람의 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밀집도의 밀도랄까? 아니면 여러 가지를 읽어내야죠. 그러니까 싫고 틀리고 나쁘고 이런 관점도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데 저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하는 동물원 답사긴 했는데 아까 그 기현쌤 말씀하시기에 프란스바를 가장 싫어하는 게 기고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냐 저거냐 동물원을 좋아해야 될 대상이냐 싫어해야 될 대상 이렇게 두기보다는 동물원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에 대한 철학을 만들어야 되는 거는 싫다 좋다 문제보다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를 가져가는데 공간적으로 저 축사의 형태 그래서 현대 동물원 역사는 저 외관을 어떻게 꾸밀까를 계속 고민을 하거든요. 어떻게 더 네이처 프렌들리 갈 거냐, 사람 쉬운 방향으로 가, 요거 계속 하는데,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나보다 보다는 생각할 거리를 많이 가져가야, 지금 현실의 사무실, 회사 공간, 이런 것도 분석을 갇혀 있다는 점에서 카프카도 얘기했지만, 그쪽에 보면 이쪽도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갇혀 있다는 거를 인식할 수 있는다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그, 자, 여기서부터 생각을 하는 게 동물원의 역사는 이겁니다. 제가 첫 번째 참고한 동물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원래는 왕의 시선으로 대상을 보는 거예요. 그냥 갇혀 있다가 아니고 갇혀 있는, 그러니까 누가 가둔 거냐? 왕이 가둔 거예요. 이거를 생각을 하면 재밌잖아요. 내가 왕의 마음으로 가둔 거야. 재미로 가둔 거야. 자, 왕의 시선으로 가뒀습니다. 그런데 산업화 시선에 되면 왕만 보는 게 아니고 모두가 보게 돼. 이게 미술관, 오늘 지금 여기 있잖아요. 미술관의 역사도 똑같은데, 미술관도 원래 돈 많은 귀족이 집에 걸려있던 거잖아요. 그거를 오픈한 거죠. 돈만 내면 누구나, 공공적으로 누구나. 이게 많은 사람이 보게 되면 좋은 거죠를 더 생각을 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국영품인데 원래 왕의 국영품인데 이제 일반 사람이 왕의 시선으로 그 동물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건 이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동물원에 한번 가봤다가 공공성에 하여튼 그 산업사회의 현대의 중요한 여가 활동의 일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원지에 한번 가봤다. 동물원 나들이 하면 내가 애들 키우면 그런 데 한번 가본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한 번 가본다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걸 한번 가봤다는 걸로 공유하는 공공성의 상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말씀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가져갈 때
요 동물원의 역사랑 똑같이 사람도 전시하고 사람도 왕의 시선으로 가두고 사람도 구경과 관조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시대가 맞물려 있고 그럴 때 보는 자가 자기를 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왕이 아니죠. 그런 방식으로 자기 의식 구조를 가져가는 거, 관조를, 이게 관종은, 자기가 관심이 대상이 되려고 한다고. 어, 관, 네, 관심이 비하한 거는, 이런 비슷한 네네네. 그렇게 하는데, 연구 대상으로서 동물을 바라보는 것도, 그러니까 왕은 재미 대상이었고, 공공성의 시대에 오면은 연구 대상이 됩니다. 근데 연구를 한다는 게 뭐냐면, 박스 쳐가지고 대상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원숭이 이러면 맥락 다 떼고 얘가 그러니까 숲에 사는 거야 뭐 어디서 그러니까 동남아 사는 원숭이하고 아프리카 사는 원숭이가 각국 원숭이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다르다고 이런 걸 다 거세해가지고 그러니까 동물원 모델인 거죠. 케이지 안에 넣어가지고 개체 자체만 보는 거. 이런 식으로 그 지금 그 동물원의 역사를 가지고서 제가 준비한 거는 우리가 여기 미술관이기도 한다는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뭐를 바라볼 때 어떤 시선과 어떤 위치에서 바라보느냐 객관은 없으니까 바라보느냐도 중요한데 바라보는 대상을 누구도 자연적으로 정확하게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움벨트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박스를 쳐서 보는데 그 박스를 어떤 박스로 가져가느냐 그게 자기 신체의 박스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케이지의 박스로 가져갈 때 음, 케이지가 없으면 지금 저 곰이랑 이 조건 사이에서 엄청난 긴장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볼 수도 있고 봤던 시절이 이제 석기 시대죠, 석기 시대. 근데 케이지 속에서 간다. 그래서 이제 근대 인종 실제로 그 보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에 가둬놓고 이 사람들 그냥 밥 먹고 사는 거 연출시킨 거예요. 출퇴근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오사카 박람회인데 여기 아이누가 전시돼 있었죠. 음, 그리고 당연히 조선관도 있습니다. 조선관. 한국 한복 입고 전시돼 있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돼 있냐면은 그 자연사 박물관인데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뉴욕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도 들으면 인종관처럼 해놨어요. 그러니까 민족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박람회들 그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무슨 한국관 뭐 이게 음, 컨셉이 다 동물원 컨셉이죠. 그러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나눠서 부스 나눠놓고 정시하잖아요. 이거 엑스포 모델이잖아요. 엑스포 모델. 음, 산업 상품 팔고 이런 모델이죠. 그런데 그런 모델이 뭐 나쁘다 틀리다보다 생각할 게 되게 많고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죠. 뭐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라지만 그래서 무수하게 동물들이 탈출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격리시키는 것 자체가 이제 인간도 격리된다는 아까 요 인종 정시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동물과의 직접 거리, 그 지금 만지는 이런 장면 있잖아요. 이 자연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음, 음, 어떤 개도 쉽게 만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동물 종과 종, 사람도 길 가다 아무나 선생님들은 덥석 잡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게 그 조금 긴장이 있어요. 어떤 긴장감이. 근데 이 동물원은 모든 긴장을 이쪽 입장에서는 거의 내려놓고 음, 막 먹이를 줍니다. 어떤 관계도 그렇게 안 돼요.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부모-자식 관계죠. 깊은 신뢰와 깊은 의존이 그래서 그 대상과의 관계를 거의 무너뜨린 케이지다 이런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창살 또 없애 뭐 이런 것도 없진 않았다. 그런데 어떤 되게 이제 높이 설정해 두고 어떤 케이지가 다양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가깝죠. 매우 가깝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이 철망이 있으니까 가까워진 거예요. 음, 여기 생각할 거리예요. 음, 보통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서로 가깝기가 매우 어려운데 어떤 형식이 있기 때문에 뭐 거리 조정을 할 수 있고 이 하겐백이라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동물원의 역사에서 음, 카프카가 고유명 거의 안 썼는데 지명으로서는 아메리카, 고유명으로서 사람 이름은 하겐백 그 소설에 단 하나 나옵니다. 이게 그 어느 단식 강대에 음, 아니고 아니고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에 이제 하겐백 그 상선회사라는지 뭐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이 하겐백이라는 요 독일계 상인이 동물원을 이렇게 네이처에 가깝게 해야 된다라는 걸로 유명하신데 실은 요 네이처에 가깝게 동물을 가지고 오려고 엄청나게 남획을 했어요. 그런 게 이제 사실 동물원을 갖고 오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윤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가 안 맞는데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자연을 흉내 내려면 실제 자연에서 엄청나게 돈으로 이렇게 핥혀가지고 뜯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모순되거나 괴로운 게 많아가지고 어떤 동물원에서 실제 기린을 죽여가지고 이제 모양인데 그 고기를 그 동물원에 있는 그 자연 흉내 낸다고. 동물원에 있는 사자, 호랑이한테 밥으로 주는 걸 연출을 해서 그런 게 끔찍한 게 있고, 요거는 많이 나오는데 애가 떨어져서 구해준 예도 있지만 이렇게 그 위험하다고 사살한 그 침팬지 고릴라도 있어요. 그 사살된 겁니다. 그래서 동물원에 이제 들어갈 건데 진짜 그 원래는 불가능한 거죠. 열대 온대 한 대를 몇 킬로 안에 다 넣어 놓은 거니까. 그런데 이 동물원이라는 거 하는 거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를 가시화시켜 주면서 아주 안 좋게 얘기하면 그 인간이 자연을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거린다는 게 계속 학습시키는 장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간 애들을 이름으로 부를 수 없다. 관계를 맺기가 시간적으로 되게 설정이 되게 어렵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동물원을 먹이를 준다, 압축하고 길들인다, 이런 점에서 자연과의 관계가, 왜냐면 이 동물원 자체가 교육적 성격을 막 띠면서 또 19세기 이후에 공공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 거예요. 거기 가면 볼 수 있다, 교육적으로. 그럼 뭘 교육을 한 거냐 도대체, 어떤 시선을 학습시킨 거냐 하면은 동물원은 할 얘기가 많고, 그런데 우리가 그 지금 우리 연재하고 있는 글 중에 호시노 미치오라고 하는 그 덕후쌤이 연재하신 그 글이 아주 좋습니다. 실제로 엄청난 긴장을 가진 관계라고. 그러니까 타자에 대해서 옆에 계신 강평쌤이든 아니면 강아지든 뭐 나무든 간에 이게 엄청나게 긴장감을 주지만 그게 죽을지 몰라라는 스트레스로 그렇게 바로 오는 게 아니고 그 긴장감 넘치는 삶의 관계를 끌어가는 야생이 있고 그걸 다 길들여가지고 손만 뻗으면 되는데 야생을 두는 긴장 다 떨어지는 관계에 동물원이 있는데 어떤 것이 황금 울타리를 넘는 데에 더 효과적인 것인가 이런 생각도 생각거리고 그 이 호시노 미치오의 글도 그렇고 사진도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뭐 망원 렌즈를 찍으셨겠죠. 어느 정도의 관찰, 그다음에 대상, 이렇게 본다는 것의 여러 의미를 동물원에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동물원이 태생적으로는 너무 그 자본과 권력이 핥힌 상태인데 카프카가 보기에는 학교, 회사, 도시, 도시 똑같죠. 구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노는데, 아픈데, 배울 때 이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감옥, 학교 뭐다 케이지 모델이니까 회사, 사무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자, 잠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분위기, 그, 방금 이제 회사, 네네네. 도시도 가시고, 그런 말씀도 많은데, 이게 약간 좀 덜 와닿는 건 알아도,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그러니까 그래도 저희는 이제 만약에 도시에 갇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동을 하잖아요. 네네네. 넓은 감옥이라고 해야 되나? 넓은 근데 너무 감옥이시죠. 좁으면 거기는 너무 네. 유시원 같은 데인 거죠. 네네. 유시원 같은 데고 우리는 아파트 단지에 사는 정도? 네네.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네. 하여튼 뭐 그리고 사실 그게 이제 엄청난 또 기술도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왜냐면 아까 그 기후나 이런 네네. 부분들도 기후 환경 뭐 숲이나 이런 것들도 다 다른데 네. 그걸 한 곳에 때려 넣는 네. 거니까 그래서 그 프란스 드발도 보면은 그때 침팬지랑 그것도 보면 침팬지인가 어디 이렇게 네. 해자를 만들고 뭐 물을 네네. 건널 수가 없다는 것 네네.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오픈 창살을 하지 않아도 물만 있으면 걔네들이 네네. 안 오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공간을 뭐 고려를 한다든지 그런 생태적으로 그렇긴 한데, 여전히 아무튼 좀 뭐, 하여튼
그러니까 윤아 선생님 말씀하신 약간 그런 불편한 점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얘들이 그러니까 친숙하게 애들이 와서 뭘 보는 걸까 생각해 보면 이게 모양을 보는 거야. 텔레비랑 사실 똑같은데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어, 좋죠, 좋죠. 또 얘기를 해보자. 유나 쌤 어떠십니까? 알고 있던 얘기다. 혹 그 싫어졌다. 다행히 근데 그 동물원이 동물원이 근데 특히 네, 한게 그 냄새도 그렇대요. 그 얼룩말이 사자의 냄새를 옆에 있으면 맡잖아요. 걔네들 후하게 뛰어나니까. 네. 그럼 자기 종으로서의 본능은 도망쳐야 된다라는 걸 신호를 보내는데 어, 도망칠 데가 없잖아요. 그게 되게 네네. 동물원이 안 좋은 점으로 좀 그런 것도 보이는 거 그러네요, 뭐 그러네. 갇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냄새 그런 것도 애들은 영향을 받고 저는 네네. 되게 싫은 게 체험관 되게 싫어요. 그 애들한테 사실 뭐 먹이 주고 이런 거 만지게 해주거나 아니면 먹이 주면서 뭐 하잖아요. 네. 사실 제가 아이가 없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너무 싫더라고요. 그 어린이 용으로 이렇게 서로 접하고 그런 게. 그 애들 학대라고 네네네. 동물학대라는 정말. 네. 봉제 인형처럼 생각하는 게 싫구나. 그죠? 봉제 봉제 인형이 인형이 아니라, 네네네.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사람과의 접촉이 너무 많으니까 애들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관람객들이 먹이 주는 거 되게 신기한 체험이잖아요. 그럼 하나씩 애들 시키잖아요. 그럼 애들은 네네. 계속해서 그 애들과의 접촉이 발생하는데 사람도 사람을 많이 만나면 되게 지긋지긋하고 싫잖아요. 이 동물들 얼마나 진짜. 싫겠어요. 와가지고 계속 네네네. 신기하다고 만져보려고 그러고 먹을 거 주고 뭐지? 저는 정말 동물원 네네. 극한 직업이라고 지금은 어떤지 생각하는데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을 대학생 해봐야지. 때 너무 싫어가지고 대학생 때 마지막이었는데 그 코끼리가 그 전시니까 뭐 밖에서 볼 수 있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연습을 시켰나 봐요. 근데 음. 비둘기가 코끼리 발표 죽었더라고요. 근데 코끼리는 그걸만 배웠으니까 일종의 이상 행동이죠. 계속 그 공간을 뱅글뱅글 계속 오가면서 걸어요. 왜냐면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훈련을 시켜가지고 저거는 저 그때부터 정말 학을 떼긴 했어요. 저건 동물의 이상 행동이다. 저거는 네네네. 그런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서커스 하듯이. 네네. 음. 그, 들어가서 보자요. 진진쌤 오늘 어떠십니까? 네.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네.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동물원 못 가서 많이 아쉽기도 하고, 그, 목소리가 코로나다, 씨. 구경거리라고 하는 거, 그 동물도 그렇고, 뭐, 인간도, 뭐 우리나라 사람도 옛날에 조선인도 그랬다고 하는데, 그 구경거리라는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공연 같은 거 보는 것도 구경거리라는 생각도 들어요. 넓게 생각하면은, 그건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까지 확장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음, 네. 그 프란스 드발이 문화를 이렇게 넓게 보면은 그게 뭔지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동물원 생각하면서 그런 구경거리로서 뭐 공연이나 이런 것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프란스 드발의 모든 연구는 동물원에서 한 겁니다. 음, 이게 그러니까 좋은 동물원이죠. 이게 음. 족하나 아프고 따질 수 있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옥현 선생님 어떠십니까? 동물을 보는 시선이 우리하고 무관하지 않다. 그 이제 네네. 인간을 보는 시선하고 연계돼 음.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음. 네네. 동물을 이제 어떻게 볼 건가? 어떤 방식으로 먹이를 줄 건가? 또, 근데 기현 쌤은 어떠시고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지금 뭐 옥현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물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인간 얘기 같다라고 생각도 들었고 또 유나쌤 전 이 책 읽으면서 유나쌤 되게 부러웠거든요. 고양이를 키우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되게 자연하고 지금 현대는 되게 멀어졌잖아요. 이렇게 뭐 동물을 만나기도 어렵고 그런 면에서는 저 같은 사람은 동물원이라도 가야지 동물을 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불쌍한 동물 먹이 주기도 전 비싼 돈 주고 다 했거든. 우리 애들 새 네네네. 때리고 가서 막 호랑이 먹이도 주고 하마도 주고 막 그랬었는데 네네네. 너무 찔려갖고. 근데 그게 그렇게 그 좀 미안하긴 한데 그렇게라도 만나고 싶은 내 뭐 어떤 그런 마음 같은 게 하마를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뭐 비행기 타고 뭐 가면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이 많이 났고, 어떻게 이 친구들을 진짜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을까 보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번 숙제할 때마다 유나 선생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숙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수정쌤. 네. 근데 뭔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과제를 하면서도 느낀 게 뭔가 두려워하는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누가? 네. 인간이 뭔가 많이 뭘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에 그 장막을 치려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이제 뭐 그 애니미즘이랑 네네네. 생각한 죽음과 연관된 네네.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죽음의 장막을 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좋아요. 가서 확인하자요. 마지막으로. 아까 맞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긴장감에 대해서 저는 생각은 안 했는데 긴장감이라는 게 그 달리 하나의 이런 창사를 위해서 이제 긴장감이 안 되는 차단되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감정이라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은 저희가 지금 못 느끼는 거잖아요. 현재는 야생이 네네. 아니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또 다시 가면서 이번에 경험을 하면서 좀 그런 것도 한번 네네. 생각해보면서 그런 긴장감이라는 게 또 어떤 걸까라는 걸 한번 좋네요. 박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배운 사람들이 배우시는 분. 배우신 분들이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금부터 나를 이렇게 동물원의 실험 대상으로 여기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멈추고 다음 주에 야생의 사고로 만나요. 안녕. 네. 고맙습니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